예, 안녕하십니까. 국민혁명당 당원 1000만 명 당원 모집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국민혁명당의 정책위 부의장 성상훈입니다. 예, 만나주셔서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요, PPT를 띄워주십시오. 미국의 조지 프리드먼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유태인인데, 예, 이분이 그 지정학으로 보는 이 국제 정세, 이게 세계 최고 권위자입니다.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는데, 이분이 이제 만주는 한국 땅이 될 거다. 2030년 이전에 만주가 북한하고 한국이 통일되고 2040년경 되면은 만주는 한국의 영역으로 들어갈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중국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국제 정세하고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뭐 그런 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국민혁명당은요, 중국 해체하는 게 그 정당 12대 정강 정책에 들어 있습니다. G2 국가가 된다. 그게 바로 중국을 해체하고 저 동북 삼성을 수복하는 건데, 자, 그레이트 코리아, 이게 우리는 그 고구려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코리아 퍼스트, 한국 우선주의, 이거를 합해가지고 그레이트 코리아 퍼스트, 저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고구려의 부활, 그 코리아 퍼스트, 그러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의 여당 야당이 중국 공산당하고 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보다 중국인을 먼저 위해 가지고 모든 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뭐 더불어민주당이 중국 공산당하고 뭐 정책 맺었다, 그거 이상할 거 없는데, 그러면 야당인 국민의힘이 제재를 해야 되는데, 견제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2009년 11월 3일 날 중국 공산당하고 정책 교류 협약을 맺었고, 2015년에는 중국 공산당 산하의 차하얼 학회랑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 그 싱크탱크죠. 거기하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여당 야당이 중국 공산당 1중대 2중대가 되니까 중국을 위한 중국의 정치가 되는 거예요. 중국인을 위한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리아 퍼스트다. 그리고 고구려의 부활, 그레이트 코리아, 그리고 코리아 퍼스트, 이거 두 개를 합해가지고 그레이트 코리아 퍼스트, 이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거 PPT 보시면, 근데 야, 많은 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너가 대선 후보도 없고, 야, 너가 당원도 얼마 안 되고 세력이 없는 것 같은데, 자, 국민혁명당 당원이요 1천만 명이 되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께서 국민혁명당 홈페이지 가시면은 국민혁명당 온라인 당원 가입도 하실 수가 있고, 오프라인 당원 가입 그 종이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당원 가입을 하시고 여기 이름, 연락처, 주소를 아래에 연락처로 보내주십시오. 010-6839-9643 G2코리아2030@gmail.com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따로 이렇게 여러분들 조직을 만들어 놨다가 여러분들 그 지역에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의 그 지역 책임자로 저희가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 우리 중국인들을 몰아내고 우리 G2 코리아 만들고 고구려 부활 운동도 하고 또 코리아 퍼스트 운동도 하고 뭐 이런 거를 저희하고 같이 하실 분들은 대한민국의 10대에서 60대 학령 및 학벌 불문입니다. 일단 국민혁명당의 당원으로 먼저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이 고구려 부활, 지금 중국을 해체하는데 동의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하고 같이 고구려 부활 운동을 한번 하시죠. 자, 오늘은 중국을 어떻게 미국이 해체하는가, 그거를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련이 한때 미국보다 군사력이 강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련을 견제하고 해체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이 중국산 물건을 연간 640조 원치 사주면서 중국을 키운 겁니다. 그 중국은
연간 140조 원치만 미국산 제품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 한 500조 원치 돈이 남아가지고 이 돈을 중국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데 쓴 게 아니고 인류 발전, 인류 복지를 위해서 쓴 게 아니고 미국을 때려잡는 군사 무기를 만들고 그리고 미국의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 유럽의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전 세계의 저개발 국가들을 다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돈을 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중국을 박살 내버리고 연간 640조 원치 중국산 물건을 사주던 거를 한국 물건을 사주면서 한국을 키우겠다고 하는데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자꾸 반미 친중 친북을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한국한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정권만 없어지면은 그 52시간 근로제 그 소득 주도 성장 말이 안 되죠. 소득이 어떻게 성장을 주도합니까? 성장을 해야지 경제가 성장을 해야지 소득이 올라가죠. 이런 그 사이코패스 같은 이런 정신병 같은 이런 정책들만 없어지면은 대한민국은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이제 아마 박이 터질 겁니다. 예.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국민혁명당이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 정신을 이야기하는데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을 계승해서 정통 애국정당으로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지켜내겠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국민의힘의 어떠한 대통령 후보도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건국정신, 부국강병정신을 이야기하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돼도 어떻게 돼요? 민주노총 애들 또 정교조 애들 왕 나와가지고 소고기 광우병 파동 그런 거 하고 사드 그때 사드 때 사드 철회하라고 또 다 몰려 나와가지고 그 촛불 집회하고 그래가지고 대통령 2명 감옥 갔잖아요. 윤석열이든 최재형이든 홍준표든 감옥 가게 돼 있습니다. 예. 이 역사 전쟁을 하지 않으면은 또 감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든 말짱 헛방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 1000만 명을 모아야지 국민 민주노총이 들고 일날 때 우리도 같이 들고 일나가지고 여론전하고 저 광장에 나와가지고 같이 으쌰으쌰하고 그래야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국민혁명당에 무조건 다 당원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살리고 싶으면요. 자, 대한민국 국무회의록 1958년 기록 여기 84페이지를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만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대만은 미 국무성의 조종을 받고 일본과 가까이 가고 있다. 공산주의가 물러간 후에는 중국은 대만 정부가 지배하는 단일 국가로 할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로 분할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벌써 저때 중국 분할론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58년도에. 예. 자, 요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는 요거는 시중에 책을 못 구하십니다. 요 방위산업 학회에서 만든 책인데 이 책이 국방부나 이런 데 조금 들어가고 거의 대부분이 방산학회 창고에 그냥 묵혀 있는 거를 제가 이 책을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홍보하려고 제가 재고를 조금 갖고 왔습니다. 이거 끝나면은 아마 책을 못 구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 책이 책값이 5만 원인데 중고나라에서 9만 원에 팔립니다. 희한하죠. 자, 010-6832-0325 이 책은 여러분 무조건 한 권씩 사가지고 집에 소장을 하십시오. 이게
앞으로 여기에 나온 대로 북한을 재개발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집안의 가보가 될 겁니다. 이 책 이제 앞으로 구하기 힘드니까 저희 사무실에 재고 있는 거 떨어지면은 이 책 못 구합니다. 자, 제가 여기 이 책을 요약을 했습니다. 저는 기사를 쓰면서 언론사 대표를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8년을 하면서 저 책을 보고 기사를 뭐 제가 어마어마하게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기 있는 내용을 통으로 외웁니다. 그리고 제 책은 완전히 너덜너덜 걸레가 됐는데,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한국이 중화공업에 투자한 이유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군사 혁명을 일으킵니다. 저기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무상으로 원조 주기로 이승만 정권 때 이야기한 거를 이제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주겠다고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 못 만드는 무기는 안 팔겠다. 그리고 닉슨 독트린 이후에 또 주한미군이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제 6.25 터지자마자 6.25 종전 선언하자마자 바로 핵무기 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소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1954년부터 이제 조소 원자력 협정을 맺고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고, 그리고 소련의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무기 공장을 만들고 바로 6.25 제2의 6.25 남침을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각종 테러를 남한에서 일으키는데 1968년 김신조 사태, 그리고 1968년 11월 달에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때 세 차례에 걸쳐서 120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푸에블로 납치 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미 정찰기 격추 사건, 또 현충원 그 문을 폭파시켰어요. 박정희 대통령 오기 뭐 한 2, 3일 전에. 그런 테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야,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이 이 베트남을 포기하고 나간 거는, 그거는 베트남이 농업 국가라서 그렇다. 만약에 한국이 공업 국가가 되면은 미국이 한국을 절대로 포기 못할 거다. 왜? 포기하는 순간 한국의 그 무기 기술들이 북한이나 소련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일본을 때리고 미국을 때리니까, 그래 포기 못할 거야. 우리 중화학공업 해야 돼.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중화학공업에 투자를 합니다. 포탄, 탄약 만들려고 화학산업을 투자를 했고요. 미사일 개발 하려고 전자산업에 투자를 했고, 함정을 건조하려고 조선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차 장갑차를 만들려고 자동차 산업에 투자를 했고, 전시물자를 후방에서 창원공단에서 부산에서 그 총공장은 저 부산에 가면은 그 금정산 산속에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은 보이지도 않아요. 예. 후방에서 전방으로 무기를 수송하려고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고, 이 공장에 댐을 만들어야지 공업용수를 공급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에 댐을, 이제 다목적 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의 항만 개발은 전시물자를 보고받으려고 마산항, 울산항, 부산항을 정비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항구를 정비해요. 그리고 전국의 공업계 고등학교를 만드는 거는 시골에 전부 다 못 배우고 다 굶어 죽고, 막 그때는 보니까는 뭐 68년도 신문 보니까 누가 굶어 죽었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 글자도 모르지 하니까 얘들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기술을 시켜가지고 가르쳐가지고 여기 공장에다가 인력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야 중동에 보내고 저 파독 광부로 보내고 뭐 다 그렇게 가지고 전 세계 인력을 송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일하면서 싸우면서 일한다. 산업전사, 산업전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앞전에 이승만 대통령 때는 육해공에 그 각 군마다 별도로 무기를 만드는 연구소가 있었는데 그걸 다 합해가지고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고 키스트를 만들고 그러죠. 근데 이런 거를 하려고 하니까 100억 불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10년 넘게 시간이 필요하니까 야 내무도에 침을 뱉으라 하고 유신 개헌을 합니다. 이때 이제 사람들이 다 투표를 했어요. 국민들이 보니까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자금들이 어디서 나오냐? 저기 일본의 그 대일 청구권 자금,
그 돈이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창원공단은 저기 일본의 히타치 중공업을 그대로 뺏겨가지고 만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한 70년대 투자를 한 것들이 80년대 삼저 호황을 만나고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커지면서 88 올림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동구권이 야 맨날 저기 북한한테 얻어맞던 한국이 저렇게 잘 살게 됐어. 야 우리도 미국 편에 붙자 해가지고 소련에서 떨어지고 1991년 12월 달에 소련이 망하고 그리고 1989년 평양 학생 대축전을 하면서 평양도 경제가 무너져가 망하고 그러면서 1991년 12월 26일 날 소련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북한은 300만이 굶어 죽는 이제 고난의 행군으로 1990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숨막히는 역사가 저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여기에 대한민국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이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국민 여러분 이거 한 권씩 사가지고 저거 5만 원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어디 외식 가면은 요즘에 그냥 앉으면 10만 원이잖아요. 백 하나 사면은 100만 원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책은 무조건 집에 한 권씩 놔두십시오. 후손들을 위해 가지고 010-6832-0325입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은 박정희 대통령을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욕을. 왜? 이승만 대통령 때 여기 무기 만드는 게 뭐가 나오냐면 잠수함용 배터리를 만든다고. 잠수함도 없을 때. 그러고 국방부에다가 야 원자력 원자력 이용하는 밥 만들어. 그러고 저기 3단 로켓을 또 개발해요. 그래가지고 두 개를 합해가지고 핵무기 만들려고 했던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책은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저거를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은 자동차 만들려고 자동차 산업에 투자한 게 아니고 무기 만들려고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자동차도 나오고 뭐 전자제품도 나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나오는 내용은 무조건 여러분 꼭 좀 보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사정을 하냐면 우리 국민들이 먹고 마시고 싸고 놀고 자고 하는 거는 다 하는데 공부를 안 해요. 개도 족보가 있고 말도 족보가 있고 고양이도 족보가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족보가 없습니다. 역사를 모른다고. 역사를 아느냐 모르냐가 짐승이냐 사람이냐 그거를 구분하는 기준인데 역사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머니 아버지들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해가 서울대 가라. 역사를 알고 바른 사람이 되라. 그래 가르친 게 아니고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고 무조건 남 짓밟고 올라가가지고 성공하라. 그래 가르쳐 놓으니까 머리는 똑똑한데 괴물이 돼버렸고 자기 나라 역사도 모르는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 짓을 합니까? 중국 공산당한테 돈 받아먹고 북한에 돈 받아먹고 저기 뭐 종북 주사파 운동하고 그러고 서류 조작하고 지 새끼 좋은 대학 보낸다고 온갖 부정부패 비리 다 서울대 출신들 많이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 역사를 안 가르치니까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이 망한 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저 문재인 정권 저놈들 잘못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식들 잘못 가르친 거예요. 역사를 안 가르치니까 짐승이 돼버렸다고. 그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반성 안 하면요 이거 또 뒤집어집니다. 대통령 정권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저한테 자꾸 돌을 던지시는데 나는 기자 출신이니까는 이런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면 나라 망합니다. 010-6832-0325니까 이 책은 꼭 좀 사가지고 집에 한 권씩 소장을 해놓으시면은 그러면 나중에 누군가 후손이라도 볼 거 아닙니까? 좀 선물 좀 하시고요. 자, 아이고 힘들다. 조지 프리드먼이라는 국제정치학자가 있습니다. 이게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00년 후라는 책에서 2030년 되면 한국이 통일될 거다. 그리고 저기 뭐 만주가 2040년경 되면 만주가 한국 땅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 전략 이 책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미국은 일본하고의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하고의 전쟁. 그 일본이 미국의 뒤통수를 후려 깔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여기 보시면은 중국 민주화 포럼을 하는데 저기 뒤에 보시면 지도가 뭡니까? 만주, 동북, 삼성, 요동반도를 통일한국에 갖다 붙인 거 아닙니까? 앞으로 미국이 20년 동안 저렇게 작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을 갈갈기 찢어버리겠다는 게 그게 중국 민주화 포럼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쿼라라는 게 있는데 쿼라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뭐 네이버 지식인 같은 건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좀 전문적인 그런 사이트입니다. 거기에서 미국의 이제 지식인들 뭐 교수도 있을 거고 박사도 있을 거고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제 뭐 각 분야의 뭐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쭉 이제 댓글 달고 저기 글 쓰고 그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그 여론 수렴의 장인데 거기에 보면은 중국의 산동반도가 원래 한국의 땅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산동반도를 이 통일한국에 떼가지고 붙이는 이런 지도들이 계속 중국의 그 지식인들 층에서 여론이 조성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저기 제나라라는 데가 있었는데 산동반도에 저기가 그 고구려의 유민 이정기가 세웠던 나라다. 그러니까 저기 산동반도는 이 인류학적으로 이 분석을 했을 때 키라든지 덩치를 보면은 동북 삼성하고 저기 산동반도하고 요 남한하고는 사람들 키가 비슷비슷하다. 덩치가 비슷하다. 그게 뭡니까? 인종학적으로 봤을 때는 동북 삼성, 산동반도 여기 한반도의 이 종자들이 같은 종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런 지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만주하고 동북 삼성을 한국에 갖다 붙이는 저런 지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동인들은 중국 한족이 아닌 동이족 혈통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한국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미국의 지식인들 층에서 나오고 미국의 대학에서 지금 고구려 백제사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 전부터 연구를 했는데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런 학술 발표도 나오고 언론에 끊임없이 고구려가 한국 땅이었다. 뭐 백제가 한국 땅이었다. 이 고구려 백제가 만주를 지배했다. 뭐 동북 삼성을 지배했다. 뭐 산동반도가 옛날에 뭐 고조선의 영토였고 여기가 동이족의 영토였다. 이런 이야기가 미국의 지식인들 층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언론에 기사화되고 있고 또 대학에서 이런 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떼가지고 갖다 붙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공산당하고 국민의힘이 손을 잡아버렸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국민의힘을 영어로 쓰면은 피플 파워 파티인데 이 피플 파워 파티라는 게 외국에 보면은 사회주의 뭐 인민의 힘, 민중의 힘,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 이런 거 할 때 피플 파워가 나옵니다. Get up, stand up, don't give up.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The fight. 싸우세요. 투쟁. 그거 할 때 피플 파워가 나오는데 지금 국민의힘 피플 파워 이야기할 때 타임즈에서는 베이징, 소련, 모스크바 공산주의를 이야기할 때 피플 파워라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이 사회주의 노선을 지금 극자가 아니고 중도 좌파 노선을 지금 밟고 있는 거죠. 사회주의 노선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하고 싸우는 척하면서 안 싸우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중국인들이 배가 한 5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통계에 잡히는 사람이 여기 먹고 마시고 주소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110만 명에 유학생들 7만 명에 그리고 비자 없는 애들 뭐 무자격자들 그런 애들까지 하면은 그럼 이중국적자들 하면은 한 15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다 가져가고 주택을 두 채 세 채 사고 주택을 다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이 지난 5년 동안
3조 원 넘게 적자를 봤는데 부정수급이 됐는데 돈이 3조 원 넘게 잘못 나갔는데 그중에 70%가 중국인들한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국민의힘은 알고 있는데 이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영주권을 지금 문재인 정권이 계속 돈 받고 영주권을 파는 정책을 하는데 영주권을 얻은 다음에 3년이 지나면은 지방자치선거에 투표권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경찰체를 하면은 지방에 있는 시장, 도지사가 그 경찰들 인사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하면은 경찰이 손을 못 댄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제 중국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뭘 통과시켰냐면은 그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걸 통과시켰는데 여기 주민은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 한국인도 되지만 이슬람 사람도 되고 중국인도 되고 그 중국인들이 그 주민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슬람 애들이 들어오면 거기 교회들 다 망가지겠죠.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하면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야 인적 정보 내놔라 하면은 그 줘야 돼요. 그게 법적으로 줘야 된다고. 그러면 그 인적 정보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전부 중국으로 넘어가겠죠. 서서히 중국 식민지가 되는데 더불어민주당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의힘은 막아야 되는데 안 막는 거예요. 왜? 똑같이 중국 공산당의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혁명당이 당원이 1000만 명이 안 되면은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들은 중국인들한테 몸을 팔러 가야 돼요. 가서 발 마사지 해야 되고 안마 해줘야 되고 성매매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의 딸 자식들 다 중국 애들한테 가서 성매매 해야 돼요. 왜?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다 저기 흑아들 중국의 호코우 주민등록증 없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여기 와가지고 일하면 밥만 먹여주면 일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 상가들 전부 망할 거 아닙니까? 상가 망하고 나면 중국 애들 다 사들이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금이 계속 올라가니까 부동산 세금을 못 내가지고 팔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계속 사람들 모이지를 못하게 하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는 소상공인들 좀 자살 많이 하시죠. 상가 팔아야 되고 그럼 그 상가를 누가 삽니까? 그 아파트를 누가 사요? 그 땅을 누가 사? 중국 애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중국 애들 밑에 가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성추행 당하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모르겠다 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럼 중국산 마약이 들어오고 겁탈당하고 장기매매 남자들은 장기매매 당하고 그래서 국민혁명당이 당원 1000만 명 모집해야 되는 겁니다. 전 목사님이 야 목사가 왜 정치에 나서냐 자꾸 욕하시는데 정치인들이 제대로 했으면 하겠습니까? 예. 그 지금 미국하고 손잡고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이 친미정당은 국민혁명당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대통령 후보도 없고 국회의원도 없으니까 우리가 1000만 명이 모여 있으면은 그러면 나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국민혁명당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전부 당원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 의회에서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달에 열렸는데 여기에서 한국의 인권 종교 탄압에 대해 가지고 전 목사님이 초청받아 가지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여기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폼페오 전직 미 국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정보기관 요원들 등등등 해가지고 인권단체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한 600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정광훈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는데 못 가니까 기조연설을 연설을 하신 거예요. 한국의 상황에 대해 가지고 한국은 지금 문재인 정권은 간첩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해체해서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다. 이 나라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만든 나라다. 그러니까 미국이 도와줘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미국이 완전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 의회에서 지금 한국에다가 계속 언론 탄압, 무슨 인권 탄압, 등등 그런 걸로 계속 경고장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 의회에 그 공식 기록으로 정광훈 목사님께서 우리 국민혁명당 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공식 서면 기록으로 저기 채택이 돼가지고 미 의회에 들어갔어요. 그 미국의 정치인들은 다 봤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목숨 바쳐 일하시는 분은 지금 우리 국민혁명당 당원분들하고 저기 정광훈 대표님하고 요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믿을 게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혁명당. 그래서 당원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 전략 저 책을 보시면요. 조지 프리드먼 교수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 독일, 러시아, 일본이 뭉치는 걸 막아야 된다. 독일의 자금과 기술, 일본의 기술과 자금이 러시아의 천연자원과 만나면 소련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거 세 놈이 못 뭉치게 막아야 된다. 그리고 이란하고 러시아 이게 또 뭉치면 여기 또 자원이 있고 여기 반미 아니에요, 반미. 독일, 일본, 러시아 여기도 반미고 이거를 못 뭉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폴란드에다가 이지스 오쇼라는 미사일 방어망을 설치를 해버렸어요. 그 루마니아에도.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러시아나 이란에서 미사일을 유럽 쪽이나 영국이나 혹은 뭐 미국 쪽 발사하면은 저기 루마니아하고 저기 폴란드에 있는 저 미사일 방어망에 다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뒤에 있었던 프랑스, 독일, 뭐 이태리, 스페인 등 유럽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폴란드, 루마니아가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폴란드하고 루마니아는 경제가 쑥쑥쑥 지금 10%씩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 뒤에 있는 이태리나 뭐 저기 프랑스나 독일은 경제가 완전 박살나고 있는 거예요. 왜? 미국이 밉다고 저쪽 국가들, 유럽 국가들 물건을 안 사주거든. 그리고 또 EU 만들어서 미국에 대항하고, 그 경제가 폭락하고, 영국은 EU에서 탈퇴해버렸죠. 미국이 아예 그 영국 보고 형님 나오소, 그쪽에 있지 마라, 나오소.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자, 중동의 경찰 역할은 이스라엘에 맡기고 여기서 미국이 빠졌어요.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평화협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이 테러 등 아수라장이 돼버리니까 러시아, 이란, 터키가 여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럼 여기도 해결된 거고. 일단은 모이지만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프간이 엉망이 됐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 무기를 놔두고 오니까 이 무기가 어디로 가냐면 파키스탄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파키스탄이 미제 무기를 가지고 중국인들, 중국 기술자들을 공격하면서 1대1로가 망가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미 공군기지가 있고, 키르기스탄에 미 공군기지가 있고, 타지키스탄에 미 공군기지가 있어요. 그 인도하고 지금 그 중국하고 국경선 분쟁이 있는데, 인도가 한국산 K9 자주포, 전차, 경전차, 잠수함, 뭐 자주 대공포, KF-21 뭐 이런 거 대거 사겠다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고, 또 미얀마는 내전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그 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루트가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 필리핀은 지금 한국의 함정, 잠수함, 전투기를 대거 사겠다고 그러고 있고, 그리고 영국하고 미국의 항모전단이 동중국해, 남중국해 여기 지키고 있고, 자,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왜 미국이 버렸는가, 유태인이 버렸는가? 도쿄올림픽 개막식에요. 유태인들 그 학살당한 거 있죠. 그 독일 나치한테. 그 홀로코스트를 재현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유태인들이 일본, 야, 저거, 그래가지고 일본을 두들겨 패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도쿄올림픽 마지막 날에 원폭의 날, 뭐 추모 이런 걸 또 해가지고 자기들이 미국한테 원폭 맞아가 피해 봤다고 코스프레를 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그래서 이제 일본을 버리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본이 중국에다가 지금 반도체에 또 투자를 했어요. 그 조선 기술도 넘기고 반도체 기술도 중국에 넘기고 지금 중국 죽이려고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옛날 아베는 미국이 이란을 제재를 하니까 아베가 그 중재를 하겠다고 또 들어갔어요. 미국 몰래 이란에서 만났지. 그리고 북한을 제재를 하니까 일본이 몰래 또 북한을 베트남에서 만나는데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베한테 야 진주만을 기억하고 있다. 너 죽고 싶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미일 안전보장조약은 10년 단위로 갱신되는 갱신형 보험이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무기한 연장되는 종신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제재를 하면 중국에 구멍을 내고 일본이 지금 북한을 제재하면 북한에다 구멍을 내고 이란을 제재하면 이란에다 구멍을 내고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베가 미일 동맹의 상징 이지스 오쇼 설치한다고 해도 설치 안 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을 G7에 넣으려고 하니까는 일본이 끊임없이 반대했고 쿼드에 넣으려고 하니까 일본이 끊임없이 반대했고 한국을 통일시켜가지고 중국하고 대립각을 세우게 좀 덩치를 키우려고 하니까 일본이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하고 그래서 일본을 제거하는 거예요. 예. 자, 한국은 반면에 문재인 정권이 약점이 뭐 있어서 투자를 했는지 어쨌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등 미국에 44조 원을 투자를 하기로 했고 그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을 일일이 접촉해 가지고 야 탈중국 해라, 미국에 공장 차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국 업체들이 빠진 자리를 일본이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SK가 중국에서 렌터카 사업을 철수를 하니까 이걸 도요다가 500억 원 주고 사간 거예요. 베이징 타워도 SK는 팔고 나오는데 중국이 들어간 거예요. 한국 기업들은 계속 지금 중국에서 탈출하는데 일본 기업들이 자꾸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삼성중공업이 닝보에 또 공장이 있었는데 이 조선소 철수해버렸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미운 털이 바뀐 거예요. 유태인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그러니까 지금 유태인들이나 미국이 일본 죽이고 한국을 키우겠다. 한국 야 만주까지 붙이고 통일시키고 산동반도까지 떼가지고 한국에 붙이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독일이 벨기에 서유럽 홍수로 사망자가 150명이 넘었다. 이때 여기 독일에서 댐이 무너졌어요. 독일에서 댐이 무너졌다는 거는 그리고 비가 왔다고 해가지고 150명이 저래 죽었다. 이 독일이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왜냐하면 메르켈이 지금 뭐 16년을 집권하면서 그 독일의 그 이슬람 난민을 많이 받아가지고 독일이 완전히 마비가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5년간 209조 원을 탈원전한다고 썼는데 이게 지금 전기가 없어가지고 독일이 어두컴컴해요. 그리고 지금 또 2050년까지 석탄을 완전히 없앤대. 그럼 탈원전한다고 한 4천조를 더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전기차를 다 전기차로 가야 되는데 전기차로 가면 전기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독일 망하는 거지 뭐. 그리고 지금 독일이 아우디, 벤츠 차를 만드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누구 거 써요? SK, 삼성, 뭐 LG 거. 그러니까 벤츠가 차 껍데기만 만들고 안에 들어간 엔진은 배터리는 한국 거 쓰는 거예요. 독일은 이제 전기가 없어가지고 독일은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제. 자, 도이체뱅크가 장점인 왕치산의 고액 선물. 도이체뱅크 독일은행하고 중국하고 붙어 먹었다는 게 나오죠. 중국군이 독일군 기지에 가가지고 또 합동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완전 그냥 죽여버리는 거지. 그리고 독일이 러시아 가스를 또 사왔고 메르켈이. 푸틴하고 메르켈하고 대학 동기라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 같은 식으로 독일은 망합니다. 독일을 죽여가지고 독일의 산업구조하고 한국의 산업구조하고 중복되는 게 많아요. 독일을 완전히 죽여버려가지고 그 대신에 한국 물건이 전 세계로 많이 팔리게끔 미국이 그렇게 공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일본은 또 어떻게 죽이는가 하자. 히타치가 영국 고속철도 뭐 시운전을 하는데 천장에서 누수가 새요. 비가 왔다는 거예요. 물이 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닛산에 이어 고베 제강도 불량품을 전 세계에다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불량품으로 만들어진 기차나 선박이 전 세계에 공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베 제강의 이런 그 불량품 납품이 한 40년, 50년 됐다는 거예요. 일본의 기술의 일본이 이제 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철판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미국에서 그 철판 가지고 보잉의 비행기 만들고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뚜껑이 안 열리겠습니까? 야마가 돌지, 일본 말로. 일본의 고베 철강 그 불량 철판 가지고 차 만들고 고속철도 만들고 항공기 다 만들었는데, 그래서 일본이 완전히 지금 낙인이 찍혔는데, 지금 최근에 올림픽 하면서 또 낙인 찍히고, 그리고 2021년 6월 7일자 기사입니다. 일본의 히타치 중공업이 납품한 히타치가 납품한 고속열차가 영국에서 800여 대가 그냥 서버린 거예요. 왜 기차하고 기차를 연결하는 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철판이 불량해서. 그러면 그 히타치 중공업에서 야 그럼 철판이 불량이면은 그거를 중간에 잡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불량품을. 근데 그거 통과시켰다는 건 일본의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일본의 그 물건을 테스트하는 국가 표준, 국가 시스템이 붕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당시에 영일 동맹을 맺어서나 일본이 영국을 배신하고 영국의 식민지를 공격했고, 미일 동맹을 맺어서나 진주만을 습격했고 뒤통수를 친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히타치가 영국에 원전 건설한다고 들어갔다가 아이씨 건설 안 해 하고 포기하고 나와버리니까 영국이 원전을 건설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완전히 지금 연맥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국이 완전히 뚜껑이 열리고 야마가 돌아가지고 이번에 G7 할 때 문재인, 바이든 이렇게 있는데 일본 스가 총리는 저 구석탱이에 사진 찍어도 안 나오는데 처박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권이 뭐 약점이 잡혀서 강제로 끌려가서 훈련을 했던 어쨌든 간에 한국 해군이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호주 연합훈련에 참석했어요. 호주까지 갔어요. 호주까지. 예. 해병대도 240명이 갔어요. 근데 이 훈련에서는 일본을 빼버렸다고. 이 뭐야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훈련하는데 한국을 불렀다고. 영연방 국가들 그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 있죠. 그 훈련하는데 한국을 불렀다고. 그리고 영국 항공모함하고 한국 해군하고 미 이지스함을 안 온다고 했는데 왔어. 그래가지고 한국, 영국, 미국이 동시에 그 저기 중국 견제 훈련을 동해에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국의 군사 기술이 지금 어떻게 들어오냐면 핵잠수함 기술이 대우조선 해양으로 들어가고 항공모함 기술이 현대중공업으로 들어가요. 그 러시아도 이제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되니까 로켓 발사체 기술, 극초음속 미사일 엔진 기술, 뭐 미사일 기술, 극초음 대함 미사일 기술, 초고속 어뢰가 수중에서 300km로 지나갑니다. 전차, 장갑차, 뭐 방공 미사일 기술, 무기를 300km로 떠가지고 날아가는 그 위거성 기술, 뭐 이런 기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술 깨는 약 있죠. 그거는 KGB들이 옛날에 먹던 약이라더라고. 그 김치 냉장고 들어가는 기술도 뭐 러시아의 그 군사 기술을 하더라고. 예. 그 미국은 F-35 스텔스기에 제작할 때 들어간 기술들, 그 KF-21 엔진 기술 이제 100% 넘겼어요. 온갖 첨단 뭐 기술들, 우주 기술, 그리고 또 돈을 밀어줘, 돈을. 전 세계 강대국이 영국, 러시아, 미국인데 얘들이 한국한테 돈 밀어주고 온갖 첨단 군사 기술 밀어주고 문재인 정권이 안 받아먹겠다고 하는데 깔때기 꽂아놓고 그냥 계속 꾸역꾸역 막대기도 쑤시면서 집어넣는 거지. 예. 왜? 중국 때리려고. 그리고 영국, 그리고 저기 독일, 일본, 여기 완전히 갈각이 완전 해체해가지고 회를 떠가지고 그럼 여기 산업을 죽여버리면 한국의 산업들이 올라갈까, 전 세계에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한국의 물건이 잘 팔리도록 그렇게 시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한국 업체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 군비 증강을 하고, 군비 증강을 하면은 중국이 돈이 없으니까 파산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은 원자력 기술, 전기에너지 기술, 반도체, 인공지능, IT, 전기전자, 뭐 조선 항공기술, 자동차, 화학기계, 바이오,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기술 다 갖고 있고, 거기다가 대량 생산 체제. 이 기술들이 언제 투자가 됐냐면은 박정희 정권 때, 아까 제가 그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보라고 하셨죠. 그 책 꼭 사가 보세요. 그 책에 다 나와요.
그게 지금 몇십 년 지나니까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뻥튀기가 된 거예요. 예. 이 역사적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알아야 돼. 자, 재래식 잠수함에서 이 SLBM 이 탄도미사일이 발사하는 거는 세계 첫 번째 사례인데, 알고 보니까 영국의 원자력 잠수함 만드는 밥콕사가 기술을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벌써 1번, 2번, 3번함까지 나왔고, 지금 3,600톤급 잠수함을 두 척을 동시에 지금 건조한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 빠른 거예요. 통상적으로 저기 해외에서는 이 물건 저기 잠수함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 몇 년 테스트 해보고 결함 있나 없나 보고 2번함, 3번함 만드는데, 한국은 지금 동시에 1, 2, 3번함 만들어 가지고 1번은 지금 전력화했고 2번, 3번은 테스트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배치 2, 버전 2는 두 척 동시에 들어가고, 이게 뭐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수함을 찍어내는 거야, 찍어내는 거. 그리고 한국의 KF 전투기 벌써 올해 4월 달에 뭐 처음에 뭐 기념식 한 것 같은데 벌써 6호기가 나온대요. 너무 빨리 나오니까 주변국이 놀라는 거야. 미국도 놀라는 거야. 자, 그리고 BTS가 유엔에서 3번을 연설했는데, 그거 미국이 허락 안 하면요, 그 불가능입니다. 미국이 한류 문화를 키우는 거예요. 이 한국의 BTS를 키우고 해가지고 전 세계 한류 문화를 퍼뜨리는 거예요. 대중국 견제용으로. 한류 문화가 퍼지면은 한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지고 한국 물건이 잘 팔릴 거 아닙니까? 중국 견제하고 공자학원 이거 견제하려고 이 한국의 한류 문화를 키우는데 BTS 같은 이런 청년들을 시장을 열어주고 유엔에서 연설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미국이 키우는 거예요, 미국이. 자, 그리고 돈을 어떻게 밀어줍니까? 한미 인프라 협약이라는 걸 맺었어요, 2019년에. 그래가지고 미국이 그 미중 패권 전쟁을 해가지고, 관세 전쟁을 해가지고 미국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 돈을 중국의 1대1로에 들어갔다가 그 나라가 망한 나라들 있죠. 중남미 국가들, 동남아 국가들, 중앙아시아, 뭐 중동, 뭐 아프리카 국가들. 이 나라 애들한테, 야, 중국 돈 떼먹어. 미국이 인프라 지어줄게. 그 대신에 너희는 확실하게 미국 편 해야 돼. 그런데 돈은 우리가 되는데 이 공사는 한국이 할 거야. 한국 좋지? 한류 좋잖아. 그래가지고 한국 기업을 미국이 강제로 집어넣으면서 중국 기업을 빼버리고 일본 기업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지금 이 해외 무슨 공항부터 해가 인프라 건설 수주가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라고 이게 2015년에 채택됐는데 이제 이산화탄소를 감축해야 돼요. 그러니까 친환경 선박을 만들어야 돼. 중국이 기술이 없죠. 중국 조선도 다 망하고 있죠. 그러면 그 물량이 어디로 와요?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인건비 따먹기 하는 저부가가치 선박도 중국에서 못 만들어. 왜? 연료를 뭐 LNG를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 조선소는 살아남으려고 해군 함정을 계속 발주하니까 부실 건조가 되겠지.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 조선소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일본이 중국 조선소에다가 기술 대주고 반도체 대주고 그러니까 일본이 망하는 거예요. 자, 국내에서 탈원전 하면서 미국 가가지고는 문재인 정권이 원전 수출 논의했어요. 전 세계 차량을 모두 전기 차량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들면은 전 세계에서 원전 제일 잘 만드는 게 어디요? 한국.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의 원전을 전 세계에다 깔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원전 핵 에너지 1% 정도, 1% 2% 정도 되는 한국의 APR 1400에 들어가는 그 핵심 기술, 그게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거든. 그런 것만 딱 쥐고 돈을 한국이 먹고 전기 에너지 패권은 미국이 가져가겠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 자꾸 원전 수출하려고 하니까 돈줄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씨를 말려 죽이는 거예요. 미국 좋은 나라에 미국이 압력 넣어가지고 한국 원전 사라고 세일즈하고 한국이 원전 짓고 돈 다 가져가고 자기들은 전기에너지 패권만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전기차 배터리
지금 파나소닉은 중국에 투자를 해가지고 저기 뭐 세계 1등인데 저 이제 중국이 석탄이 없어가 전기가 부족해요. 그럼 전기차 못 돌리겠죠. 그러면 저 파나소닉은 이제 점점점 이제 깔아앉을 거예요. 그 나머지 기업들 다 중국인데 쟤들 다 망할 겁니다. 그러면 LG, 삼성, SK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다 먹는 거예요. 자, 미국이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이 국방 로봇을 만드는 회사를 한국에 팔았어요. 이게 특허가 미 국방부에 있는데 구글로 갔다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갔다가 거기서 현대차로 판매를 한 거예요. 이런 기업은 사고 싶어도 못 사는데 미국이 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손정희 그 회장 보고 이 지분 80%를 1조에 팔았대. 뭐 손정희 회장이 재산이 뭐 300조가 넘는데 돈 1조 때문에 이런 기업을 팔았겠습니까? 미국이 팔라고 압력을 넣으니까 파는 거지. 현대차가 이제 인수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율주행차 이런 게 이제 기술이 현대로 다 넘어오는 거예요. 현대기아차로. 그 로봇병사, 로봇 전투차. 그럼 전 세계 친환경 인공지능 자동차 시장은 한국이 석권하는 겁니다. 일본차, 독일차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차량용 배터리 전 세계 장악하고 차량용 반도체 장악하고 독일, 일본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세계 수소차 시장 현대가 세계 1등이죠. 앞으로 현대가 다 먹는 거예요. 예. 현대 수소차 세계 1등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로봇, 저 인공지능 기술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저 현대 로템의 KTX, 저 지하철, 전동차, 일반 기차 저런 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군용 현대 로템, 현대차 계열사가 현대 로템이 있는데 저기가 뭐 만들어요? 장갑차, 그 저기 전차 K2 전차. 그러니까 지금 무인 전차 만들고 무인 장갑차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중국을 쪼개기 위해 가지고 한국을 국방력을 지금 그 강화를 시키려고 일본이 갖고 있던 그 인공지능 그 로봇 기술을 한국한테 팔라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한국 현대차에 판 거예요. 그러면 현대차 그거 가지고 전 세계 자동차 시장 석권하고 또 저 인공지능 전차 만들고 인공지능 무인 뭐 장갑차 만들고 그럼 전쟁이 되겠습니까? 현대차가 드론도 만든다 요즘에. 하늘에서 기관총 쏘면은 전쟁이 되겠냐고. K9 자주포 무인 자주포 만든대. 그리고 지금 이 한국이 저렇게 왼쪽에 보시는 저런 스텔스기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KF-21의 조종사가 2명이 타는데 뒤에 있는 조종사가 이 무인기를 조종하면 뒤에 무인기가 대여섯 대가 날아가면서 적진에 가가지고 폭탄을 떨어뜨리고 오든지 아니면 이 무인 전투기가 적 전투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 지금 한국이 지금 그것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수리온 헬기에서 저런 500MD 오래된 헬기를 무인기로 만들어가지고 저 헬기를 조종한다는 거예요. 소형 무장 헬기에서 저런 500MD 무인기를 조종해가지고 가가지고 미사일 쏘고 전차 싸우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은 로봇가 싸우는 거예요. 로봇가 사람은 뒤에서 그냥 앉아가 지휘만 하고. 그리고 이제 5G 관련 삼성이 세계 1등 했잖아요. 원래는 삼성 저 밑에 했는데 화이자 뭐죠? 화이자가 아니고 저 중국 업체 화웨이 화웨이 박살내고 뭐 샤오미 박살내면서 삼성이 세계 1등 된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의 거의 한 70%, 75% 지분을 뭐 미국 애들이 들고 있다 하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한국이 자, 이제 전 세계를 석권하고 모든 중심이 한국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영국한테 아따 형님 빨리 그 EU에서 발 빼고 아시아로 갑시다 나하고. 그래가지고 영국 손잡고 아시아로 와가지고 영국한테 아니 한국한테 그 원자력 잠수함 만든 기술도 좀 주고 그 형님 저 좋은 그 기술 많이 갖고 있잖아 저기 항공모함 기술도 좀 주고 줘. 우리가 주면은 우리 미 의회에서 난리치니까는 형이 알아서 줘서 우리가 모른 척할게. 그래가지고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도 지금 만들고 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영국은 한국을 좋아하는 게 영국에서 골뱅이가 나는데 영국 사람들은 안 먹는데요. 그 골뱅이를 전량 한국이 다 수입한다는 거예요. 그 영국의 그 어촌이 골뱅이 팔아가지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자기, 영국 도자기를 전 세계 매출의 13%가 한국에서 나온답니다. 이 영국이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시골 지역 다 죽을 뻔했는데 한국이 골뱅이 팔아주고 도자기 팔아주고 가지고 경제를 떠받치니까 그래서 그냥 뭐 이것저것 기술 다 갖다 주는 거지. 자, 국제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국민혁명당은 중국을 해체할 겁니다. 그레이트 코리아 퍼스트, 고구려의 부활, 한국 우선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대통령 후보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세력이 약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의 꿈이 1000만 명이 모이면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1000만 명 당원이 모집되면은 뭐 제가 나가도 대통령 되는 거고 딴 사람이 나가도 대통령 되는 거고 이승만 우리 정강훈 당대표님 말씀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는 누가 해도 대통령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시스템을 30년 동안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죠? 자, 앞으로 국민혁명당과 함께 그레이트 코리아 퍼스트, 고구려의 부활, 한국 우선, 중국을 해체하고 중국인들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우리 일자리 만들고 만주 수복하고 북한 동포들 구출해내고 G2가 되는 운동에 같이 좀 참여를 하시죠. 자, 국민혁명당 홈페이지 가시면은 당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원 가입하시고 이름, 연락처, 주소를 010-6839-9643 G2코리아 2030 gmail.com으로 보내주십시오. 학력 불문, 학벌 불문, 남성, 여성 다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아놨다가 별도로 조직을 마련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소식도 보내드리고 제가 직접 통화도 전화도 한 통씩 드리고 하니까 여러분 당원 가입하시고 여기 응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혁명당 홈페이지 가시면은 국민혁명당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구독 신청 다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